3강 8중 1약 이렇게 생각했고 안정적인 선택을 했는데 8중 네. 아 이제 네. 저렇게 할 걸. 8중은 좀 심하대잖아요. 8중. 자, 지난 시즌 우승팀 울산현대 영입 선수들. 자, 그래서 지금 뭐 떠난 선수들도 쟁쟁합니다. 박호, 김태환, 정승현 뭐 이래서 떠났는데 영입한 선수들. 그래서 전력이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울산은 그 정도만 하면서 넘어가고 전체 판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코는 한 시즌에 10개 이상씩 포인트를 해주는 선수라 가지고 저 선수 공백은 조금 있어 보이는데 네. 이게 뭐 집단 체제랑 또 전술 변화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저번 주 오늘 이제 2차전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반포레 고하고 1차전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비대칭 3백 들고 나와가지고 네.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런 것도 준비하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런 식으로 잘 메워가고, 다만 제가 볼 때 울산의 변수는 이제 도전해오는 팀들이 지난 2년에 비해서 더 강해졌다는 거. 전북같이. 예, 네. 전북, 뭐 서울 이런 팀들이 더 강해졌다는 게 좀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 포항 가볼까요? 포항 일단 ACL 네, 떨어졌죠. 어제 떨어졌습니다. 아쉽게 네, 네.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보면 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전북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나아진 느낌을 받았는데 포항은 뭐 감독도 바뀌었고 뭐 여러 변화가 있어서 어떤가요? 전북이랑 포항은 제 ACL 보면요 비교가 확 되죠. 네. 후반에 교체 나온 애들은 전북은 막 문선민, 이동준이 목 풀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신인급 선수들이 포항은, 교체되고, 네. 그러니까 스쿼드가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시즌 내내. 그래서 스쿼드의 힘으로 조금 어려운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작년보다. 아, 포항 같은 경우에. 네네. 저는 포항은 지난 한 2003년은 좀 약간 이상 기후 같은 현상이었다. 김기동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부여잡고 있었죠 진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150%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현실로 돌아올 건데, 근데 저는 챔피언스리그 2경기를 보니까 떨어지긴 해도 그게 후룩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박태하 감독이 분명 어느 정도는 버티는 그 구간이 있을 거고, 네. 그게 아마 그 기준이 한 파이널 A를 가냐 못 가냐 정도의 평가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김기동 감독 만났을 때도 했던 얘기가요. 포항은 뭐 내가 뭐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 분위기가 잡혀 있다. 문화, 네, 문화. 팀의 문화. 네, 빡세게 뛰고 이런 게 잡혀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게 있었죠. 전북 상대로도 전반전은 엄청 잘했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6강 전후가 아닐까. 뭐 생각보다 좀 김기동 감독이 없는 게 박태하 감독도 좋은 감독이 왔지만 네. 적응도 필요하고, 예, K리그 감독 안 하신 지가 꽤 됐으니까. 나간 선수들이 저 지금 코어들이 다 나갔는데. 아, 고영준, 김승대, 제카, 제카. 그랜트 하창래 멘트 나왔습니다. 하창래. 고영준 같은 선수는 22세 이하 자원인데 저 선수 실질적으로 자기 포지션에서 K리그 최고 에이스 중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이번 세르비아도 가자마자 골 넣었더만. 네. 그런 선수가 빠졌다는 거는 부담이 크죠. 그 제가 듣기로는 제카가 연습 때 십자인대인가 다쳤어요. 네. 그래서 포항이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전북도 그렇고. 네. 전북도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전북은 배팅을 했었죠. 아,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야, 광주가 첫 페이지 했네. 광주가 네. 진짜 미스테리인데 저는 이게 떨어지면 확 떨어질 것 같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 유지할 것 같은데 네. 작년보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멤버가 네. 이순민, 티모, 아론 이렇게만 해도 뭐 예. 네, 멤버가 약간 준박들 위주로 데려왔고 검증 안 된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팀이 광주 같습니다. 네. 저는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정효 전문가가 돼보자 한번. 저 감독을 한번 계속 파보자라는 목표가 있는데, 분명히 지금 뭐 전지훈련에서도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순민, 티모 공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은 이정효 감독이 뭔가를 그걸로 메울 거라고 믿고 작년하고 비슷한 포지션, 그러니까 완전 3위까지는 아니더라도 ACL 엘리트를 위협 도전하는 그 정도 경쟁군에는 있을 것 같아요. 파이널 A는 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이정효 감독의 K리그2 데뷔 시즌을 봤잖아요. 네. 그때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광주가 꼴찌로 꼽혔습니다. 시즌 전에. 왜냐하면 감독도 사실 경험이 없고 선수도 구성도 뭐 그랬는데, 저는 이정효 감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팀은 선수가 누가 있든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예측을 좀 하고 싶어서 올 시즌에도 상당히 높은 순위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분이 있는 한.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별로 못했거나 좀 기회를 못 받았던 선수들도 이정효 밑에 오면 어떤 위치에 가든 밥값 이상을 하더라고. 그게 감독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광주는 지금 엄청난 변수가 하나 있는데, 상반기를 네. 전 경기를 지금 원정 분위기로 뛰어야 된다는 거. 경기장 때문에. 네, 광주에서 머물지를 못해요.
지금 뭐 들리는 얘기가 목포로 가느냐 순천으로 가느냐 아니면 최악의 경우 남해까지 가느냐 이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선수 나간 것보다도 더 큰 변수인 것 같아요. 여름엔 또 아침도 들어가고요. 변수가 많습니다. 올림픽 대표팀 차출된 선수도 좀 있고. 네, 맞습니다. 아직 재계약 안 되던 선수도 있고 변수가 얘기하면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북입니다. 전북이 두 번째 페이지로. 전북은 변화가 굉장히 좀 많았고 정말 올해는 우승하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갖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미드필드 이영재, 공격 쪽에 티아고, 에르난데스, 비니시우스, 뭐 풀백에 김태환, 수비에 이재익, 또 권창훈, 전병관 이런 선수 왔고 빠진 선수들도 만만치 않은데 충분히 보강이 되는 영입을 한 것 같아요. ACL 두 경기를 보니까 여전히 우당탕이에요 축구는. 근데 이게 살아서 나가. 살아서 나가서 파이널 서드로 공이 어떻게든 진입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막 선수들이 개인 역량을 갖고 막 만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영재 들어온 거 진짜 전북의 영입을 일단 두 경기를 봤을 땐 잘한 것 같고 티아고도 등지는 플레이를 못한다고 대전이 분명히 네.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좀 낮아져가지고 지금 전북으로 판 건데 네. 그거 하더라고요. 또 전북 가가지고는 이게 약간 좀 팀을 옮기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올해는 전북이 작년보다는 훨씬 달라진 모습. 울산하고 뭐 서울, 저는 서울도 우승 후보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당연히 나을 것 같고요. 네, 최전방과 최후방만 봐도 확실히 K리그 최고 스쿼드이기 때문에 저는 잘하면 우승까지도 도전할 것 같아요. 네. ACL을 병행하는 것도 좀 근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스쿼드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뭐 비니시우스가 지금 아직 못 보여줬죠. 네, 비니시우스 못 보여줬고 지금 정태욱이 막 교체로만 들어가고 이재익도 아직은 나오지도 않았고 권창훈 선수도 네, 권창훈 못 만들고 있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스쿼드로 K리그 부실 수 있는 오랜만에 그런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네. 박지성 디렉터는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안에 있습니다. 네. 네. 아, 요즘에 계속 유튜브만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인천은 생각보다 복귀 뭐 이렇게 이적 시장이 한산했네요. 요니치, 이범수, 송시우 선수는 이제 서울 이런 데 갔다 왔고 전혁 선수도 임대 복귀했고 나간 선수들이 좀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MBC에서 서울 인천 경기 중계 3월 10일 날 하는 거 같은데 링가드 때문이잖아요. 이게 링가드 홈 데뷔전이긴 하죠. 네. 인천은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아, 스쿼드 변화가 적으니까 조직력 계속 작년 후반기에 만든 그 조직력 계속 살려서 가면 되겠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선수들이 자극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어느 순간 하나 뭐가 빠지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양립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뭐 조성환 감독이 제주 시절에 이제 본인이 그 했던 학습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주 시절에도 5년 차에 딱 조성환 감독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올해가 또 그 인천으로 온 지 횟수로 5년 차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어떻게 좀 해야 팀이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3년 연속 파이널 A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스쿼드가요 시민구단 스쿼드가 아니에요 일단. 네, 시민구단이면은 한두 명을 잃고 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요니치 같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고 이 ACL도 안 나가거든요 올해.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오히려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에르난데스 빠진 거 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근데 뭐 매울 선수가 없긴 하죠. 뭐 저는 그 박승호, 천성훈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제 보여지는 공격 포인트 개수와 다른 약간의 좀 잠재됐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해소한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는 인천 내부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즌 보면 그 약간 사이드백 아쉬움이 있었는데 윙백 그 어린 선수들이 최우진.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네. 그 최우진 친구 진짜- 되게 잘하더라고. 진짜 좋은 선수고 저희 행주. 둘 다 아마 느끼겠지만은 네. 한 2, 3년 안에 국내 네. A 대표팀에는 저 선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기대가 되는 인천이고 그 다음이 대구인데 아까 베레레님께서 대구가 더 한산하다고. 네, 대구 진짜. 전화만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이거 맞나요? 사투리 모르겠는데 없다고 계속. 네. 괜찮나요, 그래도? 일단 베스트 11은 충분히 6강에 도전할 만한 베스트 11인데요. 이제 X 스몰입니다. 네. 역대 최고 얇습니다. 3백 특히 김강산이 예를 들어서 군대 가면 없어요. 아. 이원우가 지금 나와야 될 판이기 때문에
이 3백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시즌 내내.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진짜. 저는 우리 캡틴 홍철의 역할이 중요하다. 캡틴 홍철. 밖에서 볼 때는 홍철이 무슨 주장이냐라는 이제 반응도 있겠지만은, 근데 최원근 감독이나 이제 뭐 조광래 사장이나 그 얘기를 해요. 야, 이미지가 그렇지. 축구 얘가 이미지 뭐 이런 얘기. 근데 축구에 대해서는 얘는 진지한 애다. 그거를 잘하면 오래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홍철이 주장을 맡으면서 생긴 다른 효과가 뭐냐면은 일단 세징야가 다른 보다 없이 축구에만 딱 집중을 할 거예요. 세징야가 부상 없이 올해 한 34경기 정도만 잘 해주면은 대구는 분명히 역시 이번에도 파이널 A 6강 안에서는 6강 부근에서 놀 겁니다. 한 가지 기대할 만한 게요. 외국인 4명이 모두 1월 초부터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수랑 같이 훈련했습니다. 체력 훈련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항상 그거 중요한 포인트네. 뒤늦게 합류해서 몸을 시즌 중에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갑자기 막 날아다니고. 근데 이제부터는 시즌 초부터 뭔가 괜찮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세징야가 안 다치면 선수 영입과도 같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아, 2인분을 하니까. 대구는? 작년에 마지막에 9경기 빠졌었으니까 네. 그때 좀 결정력 문제가 계속 두드러졌는데 세징야 있으면 다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얕잡으면 안 됩니다. 대구는. 자, 그리고 대구도 대파게 힘이 있고. 자, FC 서울입니다. 자, 링가드로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뭐 류재문 선수 영입, 또 최준 선수 영입, 박동진 그 부산에서 복귀했고, 정한민 선수도 복귀했고. 나간 선수들이 뭐 솔직히 만만치 않긴 한데 그래도 네. 그 우승 후보로 꼽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김기동 감독 맞잖아요. 네, 저도. 아무래도 감독 효과. 네, 링가드보다는 김기동 감독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링가드 보니까 근데 연습 경기에서 골 계속 넣고 있긴 하던데. 근데 점수가 7대0, 11대0이래요. 계약팀들이긴 네. 한데 네. 그래도 일단 우려했던 것보다는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구나라는 거는 그렇네요.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좀 김기동 감독은 그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전반기는 사실 쉽지 않고 후반기에 제대로 활용할까 싶었는데 지금 연습 경기 나오는 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은 개막 때부터도 약간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5월 이후로 실전을 안 뛰었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긴 하죠. 한 20분씩 해서 근데 볼 터치나 발 대고 움직임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내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신고식 레벨도 다르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그 뭐지 내가 모르는 랩 같은 거 막 하던데 어우 멋있었어요. 자, 대전도 올 시즌에 좀 주목받는 팀인데 변화가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막판에 주장 조유민 선수가 좀 이탈을 하면서 요거는 네, 메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영입 잘했죠. 김승대, 이순민, 홍정훈, 호사, 아론, 박진성, 김준범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작년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는 무조건 상타치라고 보는데 무조건 수비가 일단 제일 약점이었던 수비가 안정이 됐으니까요. 수미까지 해갖고 네. 안정감이 작년에 사실 손FC랑 대전이 가장 안정감이 없는 팀이었는데 안정감은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대신 위쪽이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티아고라는 검증된 선수가 없다 보니까 구택이 얼마나 해줄지. 그리고 추가로 한 명 더 지금 영입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구택이에요? 네, 구택 그리고 또 다른 선수 둘이 어떻게 얼마나 해줄지가 지금 미지수기 때문에 공격 쪽에 좀 문제가 생긴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들은 게 대전이 좀 지금 가고시마에서 전지훈련 중인데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 약간 전술적 혼란이 있었다. 과연 그 이민성 감독은 이제 포백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맞느냐라는 의견이 선수단 내부에 약간 불안감이 있었고 그 시점에 하필 또 조유민이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상황. 거기다가 이순민이 라커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 선수 구심점에 빠져버렸고, 근데 이민성 감독이 지금 이순민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했다고 하거든요. 아니, 이게 어떤 선택이 될지. 오자마자 이순민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인성, 주장을 할 만한 그런 감이긴 한 것 같은데 지금 팀에 온 지 2주도 안 됐단 말이에요.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얼마나 빠르게 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저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상타치라고 했지만 저는 약간 의외의 실망을 만약에 한다면은 올해 전력 보강에 비해서 대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살짝 듭니다. 그렇군요. 약간 엇갈린 전망이었고 제주는 네 외국 선수들 변화가 좀 있고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천, 대구, 네. 그리고 제주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제주는요 감독이 바뀌었고 일단 감독이 네. 바뀌었고 근데 스쿼드 뜯어보면 변화를 줄 필요가 없어요. 일단 특히 수비랑 미드필더는 넘쳐납니다. 막 풀백에도 막 이주영 지금 안태현이 벤치 않게 생겼고 센터백 연재훈도 지금 아직 뛸지도 모르겠고 지금 최용준 구자철 없이도 베스트 11이 꾸려질 정도니까 네.
근데 여기도 이제 감독이 변화해갖고 지금 많은 걸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지금 연습 경기도 성과가 안 좋다고 하고 그래서 진짜 여기도 반반이다. 네. 근데 그래도 작년보다 나을 거. 작년에 막 10몇 경기 무우승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분명히 잡고 있기 때문에 김학범 1년 차는 거의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김학범 감독 스스로가 약간 올해는 슬로우 스타터일 것 같으니까 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약간 뭐 한 3, 4월 정도는 조금 이렇게 관망을 하고 5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뭔가 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에 합류한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강원FC입니다. 여기도 변화가 그래도 꽤 있네요. 네, 일단 김대원 선수 빠진 건 좀 크겠네. 이정엽 선수도 이적을 했고 외국인 선수도 변화가 좀 많이 있고 여기는 올해는 좀 그래도 중위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평가가 엇갈리던데 네. 제가 어제도 통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네. 되게 높이 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생각보다. 네, 지금 현장에서 봤더니 괜찮다. 조직력이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스쿼드 봐라. 지금 영입된 선수들이 다 2부에서 온 선수들이다. 네. 그래서 이 경쟁을 이 초점을 상세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잔류에 맞춰놓은 영입이 아닐까라는 평가도 하는 만큼 여기는 뭐 상세 가야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가브리엘이 뭐 잘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매력 포인트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네. 있는 게 외국인 선수를 대거 좀 교체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서 실패했어요. 네, 야구도 외국인 많고. 선수는 아시안 쿼터만 알리바이프에서 카미아로 바꾼 거 그거 하나 말고는 없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답답했던 가브리엘하고 강투지 정도 제외하면 답답했던 외국인 선수를 그대로 좀 안고 가야 되거든요. 이 리스크를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좀 안정화시키느냐 그리고 여름에는 거기서 이제 계약 종료된 선수가 한 2명 정도 나오면은 그 자리에 좀 퀄리티 있는 외국인 선수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버티느냐 못 버티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수원FC 지난 시즌에 아주 엄청난 기록을 세웠던 화끈했던 팀이죠. 감독을 바꿨습니다. 김은중 감독 체제로 다시 이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영입이 굉장히 좀 떠들썩했어요. 그리고 나간 선수들도 적지 않은데 이승우 선수 좀 거치 문제가 좀 있고 이승우 선수는 아직 뭐 추가적으로 없죠 현재로서는. 지금 분위기는 잔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뚜렷하게 이렇게 그 언론에 나왔던 뭐 20억 오퍼하는 팀도 안 나타났고, 네. 네, 지금 시즌도 다가왔고 왠지 수원FC에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뭐 이승우라는 변수를 어쨌든 차지하도 생각보다 막판에 영입이 잘 됐어요. 특히 권경원, 권경원하고 진짜. 정승원. 그 정승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계속 사이드 백으로 기용이 됐지만은 지금 김원중 감독은 중미? 본인 올림픽 대표팀에 그랬듯이 중앙 미드필드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정승원, 윤빛가람, 강상윤, 미드필드 구성이 굉장히 좀 밸런스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뒤에 권경원. 네, 권경원이 뒤에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약점은 상당히 메웠는데 문제는 결국 그거죠. 그 불미스러운 문제로 나간 라스 이후 최전방에 누구가 지금 김현까지도 수원 삼성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온 외국인 선수들 뭐 못내할 이런 선수들이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김원중 감독 픽은 아니고 구단의 현실적 예산 안에서 선택한 선수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대박이 날지 아니면 쪽박이 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의외 작년하고 좀 다른 고민들. 수비 D는 안정적인데 네. 밸런스는 좋은데 앞이 안 터지는 그런 축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지동원 댓글에 있는데 네. 지동원 몸 상태가 괜찮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초반부터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지동원 선수가 이제 91년생이니까 나이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한 그때 3경기인가는 풀타임 그 골도 넣고 했죠. 네, 서울에서. 골도 넣고 했었어요. 좀 기대가 되는 수원FC가 될 것 같고 이거 승격한 유일한 승격팀입니다. 김천 상무. 군 기밀을 네, 김대원 이번에도 뭐 많은 선수들이 입대를 했고 또 나간 선수들도 있고 이 팀은 참 뭐랄까 좀 불안정한 팀이기 때문에 전력도 들쭉날쭉한데 올해는 어떤가요? 좀 경쟁력이 지난 시즌에 사실 2부에서도 그렇게 압도하는 팀은 아니었단 말이죠. 일단 7월 전과 후가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전역자가 나오니까. 근데 7월 전 보면요. 지금 풀백 보십시오. 막. 네. 박수일, 박성욱, 미드필더 지금 김봉수, 이진용 이런 선수 있습니다. 네. 지금 K리그 1 우승권 팀이 당장이라도 데려가고 싶은 선수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스쿼드 빨로 저는 그래도 한 3, 4, 5월까지는 좀 승점을 따지 않을까. 네. 워낙 좋습니다. 스쿼드. 정종용 감독에게는 굉장히 큰 테스트가 되겠네요. 상반기가. 지금 네. 근데 또 3월인가 4월에 4월에. 발표 나는 네. 그 명단에 지금 뭐 이동경이라든가 맞아요. 이동준이라든가 뭐 천성훈, 뭐 천성훈 네. 뭐 좋은 선수들 또 확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정용 감독이 가서 좀 적극적으로 내부
정부 시스템을 바꾼 거 있죠. 특히 선수 선발 시스템에 정정 감독 의견을 내 가지고 조금 세분화시키고 확실한 선수를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퀄리티가 좋아진 거는 맞는데 뭐 늘 그렇듯이 이 팀이 과연 어떤 동기부여를 이끌고 갈 것인가. 네. 수사불패만 그냥 또 외치다가 한 9월 10월 돼가지고 힘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주르륵 그냥 내려가서 또 김천 상무 회의론이 K리그 팬들 사이에서 돌지만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얘기를 나눈 걸 근거로 저희가 볼만찬과 서로정의 올 시즌 예상 판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볼만찬의 윤진만 기자는 3강 5중 4약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뭐야 대전 상타치라고 했는데 왜 강등 위험군에 넣었어? 잔류합니다. 네. 자, 울산, 전북, 서울이 우승을 다툴 만한 팀들이다. 이렇게. 네. 이게 여기서 보통 3강이라고 했다는 것은 대등한 정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아예 3강 진짜로. 네. 꽤 오랜 시간 양강이었는데 K리그. K리그가 3강으로 유지됐던 적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만약 이렇게 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제 챔스 엘리트 티켓 도전할 만한 팀으로 인천, 제주, 광주, 강원, 포항을 꼽았고 강원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등권에서 좀 힘겨운 싸움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대구, 대전, 김천, 수원 FC. 자, 이렇게 했고 일단 서호정 기자 거랑 서로정 TV랑 비교를 해 보면 여기는 3강 8중 1약 이렇게 예상했고 울산, 전북, 서울은 같네요. 강등 이영구는 김천이고 나머지는 다. 죄송합니다. 네. 용서! 안정적인 선택을 했는데 8중. 네. 이제 저렇게 할 걸. 와, 나 3약 지금 미안해. 이게 짬바다. 3약 미안해서 지금. 사약이라고 했잖아요. 사약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런 예측이 더 재밌는 거죠. 어차피 야 대전에 유현진도 온다고. 어차피 틀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의 근데 예상이 틀린 게 이렇게 되면은 딱히 없네요. 우승 후보는 같고 비슷합니다, 진짜. 네, 8중. 대구에서 엇갈렸구나. 대구가 대구에서 저는 약간 네. 파이널 A에서 샘스 엘리트 도전군이라고 봤고 강등 위험군이라고. 네. 8중은 좀 심하대잖아요. 8중. 8중은 진짜 너무 정치적인 선택이에요. 선택이네. 봐봐요. 네. 시즌 뚜껑 열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울산, 전북, 서울 중에서는 올 시즌에 그래도 가장 기대되는 팀 누가 됩니까? 우승 경쟁 구도에서. 기대감은 저는 서울이 제일 기대가 되는데 얼마나 네. 할지 4년 연속 하스였으니까. 네, 근데 그렇죠. 전북이 잘하면은 이거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K리그에서는 스쿼드가 중요하니까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두 분이 마지막으로 올 시즌에 가장 기대되는 선수 한 명 링가드 빼고. 저는 제주의 이탈로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마도 상위권은 이름이 네.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경주 가서 봤는데 현장에서 키 큰 오베르단이라고 봤는데 많이 뛰어요? 많이 뛰고요. 탈압박이랑 압박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약간 로드리랑 좀 비슷한 스타일 같으면서도 무려. 네. 근데 왜냐하면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탄성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안산이랑 경기하는데 공격수들 쪽에서 탄성이 안 나오고 이탈로와 탈압박할 때 탄성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많은 것 같고 있다. 그리고 선수 평가는 선수가 제일 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공을 겁나 잘 뺏는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브라질 출신의 190cm의 190cm. 미드필더. 그리고 되게 이탈로. 네. 걷어내는 긁어오는 거. 맞아요. 다리가 길다고 얘기하고 헝그리 정신이 좀 있다. 그래서 김학봉 감독이 웬만하면 인정 안 하는데 얘랑 탈레스는 내가 미워할 수 없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네, 외국인이지만 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제주의 이탈로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네. 결이 약간 비슷하게 그러면 저는 포항의 조르지. 조르지. 네, 좋던데. 조르지도 똑같아. 동계 훈련 내내 포항 선수들이 약간 왜냐면 2부 리그에서 왔기 때문에 얘가 잠재력이 포텐셜이 있다고 해도 뭐 일본에서 안 먹힐 수도 있는데 한 1월 중순부터는 다 호평이었어요. 얘 됩니다. 얘 터집니다.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골은 안 나왔지만은 보면은 그 전북의 국가대표급 수비 라인을 중앙뿐만 아니라 측면 빠져서도 무너뜨리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포항이 올해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제카에 의해서 조르지로 또 짭짤하게 또 이적료 수입을 버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충북 청주 있던 조르지 네, 맞죠? 조르지. 예. 뉴캐슬에 이삭 같았다고 충북 청주 있을 때. 그리고 괴레르님께서 이탈로는 이름이 불안하다는데. 이탈할 수 있어서. 그리고 조르지는 네. 이 몽심에 들었던 선수거든요, 사실. 네, 부산도 네. 게임을 추진을 했었죠. 왜냐면 정몽규 회장이 자기 팀이니까 관심이 많아요. 아, 진짜로요? 네. 발디비아 이런 선수를 다 이렇게
다 듣고 얘기 듣고 그냥 축구- 볼만찬 아니, 썰어 좀 보면서 그냥 축구를 하는 거 그분은 아니야?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그거는 아 근데 뭐 부산을 저렇게 근데 관심은 있습니다. 네. 전화 메일 하고 근데 이제 조르지 하면 어떠냐 그래서 실제로 했었고 작년에 이승기 작년에 갑자기- 엄청 갑자기 많은 선수가 어디서 뭐 회장님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승기 선수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돈 없는데 예산 넣어가지고 했잖아요. 부산에서도 협회랑 똑같이 하고 근데 페레즈 이번에 인사 안 한 거 그건 좀 억울하다던데 페레즈 입장에서는 우리 저기 만났을 때 네 믹스존에서 네. 근데 왜 인사해? 그게 조세호가 결혼식 초대 안 받았는데 왜 안 가냐고 하는 것처럼 나 아는 기자도 할 얘기도 없고 UAE 보면은 지원 스태프 쪽 라인에 그 제일 끝에 있어요. 소개 보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얘기를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인들한테 왜 그런 기사가 나왔냐 나 사실 누구 인사할 한국 필요도 기사 없고 보고 있어? 한국 기사 봤대요 왜 메인에 떴어요 그게 한번 내 얼굴이 친한가 보죠? 아니요 안 친합니다 그냥 그 아는 사람이 건너서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너무 좀 이미지가 안 좋았죠. 그래가지고 네. 자 오늘 해서 이렇게 K리그 올 시즌 전망을 썰어정 볼만찬 같이 합방을 좀 해봤고요. K리그 올 시즌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